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6시 59분에 검찰청 폐지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선. 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소, 고발을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절도, 폭행,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성범죄.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2차 수사를 하는 사건들인데요. 점점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전이 나옵니다. 야, 절도, 폭행, 사기. 자,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우리 근처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럼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검찰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요, 1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1년 안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고소 고발장이 들어오는 사건들부터입니다. 수사할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검사가 결론을 내지 못할 사건을 손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기업 사건이나 흔히 말하는 부정부패, 정치인 사건 이 부분도 좀 처리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법률가인 검사들이요, 수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증권범죄, 기업비리, 기술 유출, 공정거래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내사 단계를 포함해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년 9월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이런 복잡한 사건은 아예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벌써 검찰청엔 이 수사 자제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지난 7월 공직자, 기업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폐지라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검찰청에선 이미 압수수색을 자제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대기업이나 권력자 비리를 수사하는 장면,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요, 참. 수사는 그렇다 치고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쳐요. 네, 1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법정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상대하는 건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검찰이 폐지될 경우 검사들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괜찮겠지만요.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교체가 된다면 사건을 잘 모르는 검사들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대형 로펌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이 선임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중요 사건 무죄율이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것도 주목이 되던데 법무부가 남은 1년 동안 검찰은 선거 관련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경찰이 잘하는 수사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선거법은 워낙 복잡해서 검사들도 노하우가 있는 면면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선거범죄인데요. 내년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선거범죄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앞으로 1년을 좀 살펴봤고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이제 아예 폐지가 돼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 이 고소장을 어디에 낼 것이냐, 이 시작부터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전까지 단순한 구조였던 게요.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폐지 이후엔 이 중수청까지 생기죠. 그림을 보시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조차 힘든 아주 복잡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검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줬는데 이 역할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해야 될 거고요.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김지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